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분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신사고 우 교과서 1 첫 번째 대단원, 두 번째 대단원이죠.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물 부족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실 준비가 되셨죠?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바로 우리 교재 34쪽 서론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부족을 극복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이거 글의 종류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논설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논설문은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고요. 설득이기 때문에 근거가 타당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바람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부제목이 있죠? 물 부족 국가, 물 관리 부족 국가. 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국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 유네스코 등 유엔 기구들이 발표한 각 나라의 물 빈곤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 사정은 147개 국가 가운데 43위로 비교적 좋은 편이다. 비교적 좋은 편인데 왜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것에 대한 뭐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물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 그럼 우리나라 실제 물 부족분은 얼마나 될까?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빗물의 총량은 1276억 톤이다. 이 중에 545억 톤은 대기로 증발해버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약 400억 톤이고 댐의 물, 강물을 비롯하여 지하수 등 우리가 이용하는 물 자원의 양은 331억 톤 정도이다. 자, 요 기억니은으로 묶었죠? 지금 물을 충분히 활용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276억 톤 중에서 545톤 날리고 400억 톤 바다로 흘려보내고 331억 톤만 사용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만큼만 사용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 국가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 가보죠. 과학자들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약 30억 톤가량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떨어지는 빗물의 총량에 비하면 고작 2%에 지나지 않는다. 자, 빗물의 양에 비해서 2%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뭐만 잘하면 돼요? 관리만 잘하면. 관리를 잘하자라는 뜻이죠. 증발하는 물의 일부를 날아가지 못하게 저장하거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일부를 가둔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양이다. 떨어지고 흘러가는 빗물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물 부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를 잘 못하는 나라라고 해야 한다. 물 관리를 잘 못하는 나라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제목과 소제목을 통한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목은 물 부족을 극복하는 지혜니까 이 글에서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글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물 부족 국가, 물 관리 부족 국가라는 소제목을 읽었을 때 물 관리 미흡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물 부족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물 관리를 잘못하는 나라다. 그래서 결국은 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본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해야 할 물 자원 빗물이다. 빗물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소제목이 빗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 부족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아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물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물어봤죠?
가장 대표적인 물 자원이 빗물이다 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답했죠. 묻고 답하는 것, 문답법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로 받아 활용하면 재료비나 운반비가 들지 않고 아주 간단한 처리로 먹는 물, 세탁용수, 조경용수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빗물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의 소지도 없다. 누구나 관리하고 활용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 자원이 빗물이다. 자, 이 부분 기억 니은을 묶어볼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빗물의 특징이죠. 빗물의 특징이다. 빗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짜로 주어지면서 동시에 깨끗한 물이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빗물이야말로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빗물을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80년대 상선비라는 말이 많이 쓰이면서 심한 경우에는 죽음의 비라고까지 불렸다. 그 이후 그 피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비는 맞을 수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나쁜 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소리죠. 사실 빗물은 산성도가 그리 나쁘지 않을 뿐더러 떨어지자마자 금방 중성으로 변한다. 빗물의 산성도는 우리가 평소 즐겨 마시는 음료의 산성도보다 훨씬 약하다. 산성비라는 이름 때문에 빗물은 오랫동안 억울하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는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 자원을 버려온다. 이 빗물을 제대로 이용하면 경제적인 이득도 많을 뿐 아니라 생태계도 살아난다. 자, 뭐예요? 지금 빗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잘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 자원은 뭐가 있다? 빗물이 있다는 거죠. 빗물이 우리가 잘 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건 자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념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빗물을 제대로 이용하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생태계도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빗물을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빗물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빗물을 잘 관리하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빗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거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사실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관리 부족 국가인데 물 관리만 잘해도 우리는 물 부족 국가를 벗어날 수 있다. 그걸 뭐를 통해서 극복하냐? 빗물을 통해서 극복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빗물을 잘 관리하려면 빗물을 잘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두 가지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원칙, 가능한 한 위에서 빗물을 받는 것이다. 빗물 관리의 원칙이죠. 빗물 관리의 원칙이다.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1번이에요. 하늘에 구름에 있을 때는 깨끗하던 물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여러 가지 오염물에 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빗물은 아래에서 받을수록 수질이 좋지 않다. 빗물은 위에서 모을수록 깨끗하고 깨끗한 물을 모으면 그만큼 처리 비용도 적게 든다. 또한 위에서 모으면 빗물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보존하여 운반하거나 사용할 때 그 위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빗물이 땅에 흘러내려가면서 일어나는 침식이나 하천의 범람, 아래로 흘러가면서 오염된 빗물이 일으킨 여러가지 환경 문제 등을 줄일 수 있으니 빗물은 위에서 모을수록 여러 이점을 가진다. 빗물 관리의 첫 번째 원칙 뭐해라? 가능한 한 위에서 받아라. 자, 36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나온다. 두 번째 원칙은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대규모 집중형 시설로 만들기보다는 소규모 분산형 시설로 많이 만들어라. 빗물 관리 활용의 원칙 2번입니다. 빗물 관리의 원칙 2번. 거대한 빗물 펌프장이나 깊고 넓게 파는 하천 물길은 여름에 찾아오는 홍수나 폭우에는 효율적이지만 그 한 계절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는 비효율적이다. 또한 빗물이 분산된 작은 시설에 모이는 경우보다 그 거대한 시설로 모이는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렇게 오염된 빗물을 다시 사용하려면 에너지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 개를 만들어라 이 소리죠. 빗물이 모여 재해를 일으킬 만큼 큰 힘을 가지기 전에 분산된 시설에서 각기 빗물을 모아 빗물의 힘을 최대한
약화한다면 빗물로 인한 재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소규모 관리시설은 여름철 장마 이외의 기간에도 빗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각 지역으로 분산된 관리시설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하 수량도 확보되니 빗물 관리시설을 소규모 분산형으로 많이 만들면 여러 이점이 생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죠. 빗물을 뭐 한다고요? 여름 장마철 이외의 기간에도 빗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각 지역으로 분산된 관리시설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하수량도 확보되고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런 이점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소규모로 만들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라. 그럼 이제 결론 부분 정리해야죠. 앞으로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 증가 등 많은 원인들로 인해 물자원 사정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 자, 이런 것들.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은 물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죠. 물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 자원 사정에는 빗물의 관리와 활용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핵심 주장이죠? 우리나라의 물 자원 사정에는 빗물의 관리와 활용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빗물 관리와 활용을 하자라는 게 이 글의 뭡니까? 중심 생각, 주장이죠, 이게. 이 가장 중요해요. 빗물 관리하자. 물 부족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모으고 관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이 있다. 물 부족의 대안이 뭐다? 빗물을 활용하자. 이런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빗물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 빗물을 가능한 한 위에서 받아라. 소규모 분산형으로 많이 만들어라.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테니 33쪽으로 여러분들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3쪽 소단원 한눈에 보기. 자, 이거 보실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빗물이 지닌 특징 4번. 빗물의 특징 잘 기억해주세요. 재료 미움값이 들지 않고 간단한 재료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고 공짜로 주어지면 깨끗한 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빗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위에서 모으고 소규모 분산형 시설로 많이 만들어라. 자, 물 자원의 전망과 우리의 자세. 미래에는 물 자원 사정이 더 나빠지니까 빗물을 관리하고 활용해서 물 부족을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거 복습하실 때요. 꼭 지금 33쪽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직접 찾아와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죠? 선생님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